2023년 60대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13.6% 증가했을 때 이 숫자를 처음 접한 전문가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가파른 증가폭이었으니까요. 그것도 1년 만에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발표된 고독사 관련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대와 60대 남성은 53.9%를 차지했습니다. 60대 남성은 1,004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의 아파트, 빌라, 반지하에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이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평범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월급이 끊기는 것에서 시작해요. 50대와 60대 전체 남성 인구는 8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살이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주된 일자리의 평균 퇴직 연령이 약 54살로 나타났어요. 정년은 60살이지만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그보다 훨씬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이미 조직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른바 명예퇴직 권고, 계약직 전환, 자회사 파견.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신호들이에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정장을 입고 가족들이 잠든 사이 집을 나섰던 남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남자를 부장이라 불렀고 팀장이라 불렀고 때로는 상무라 불렀어요. 그 호칭이 그의 하루를 만들었고 그의 존재를 규정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으면 리모컨을 잡는 것도 식탁에서 먼저 수저를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가족들이 그러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이 경제적 무게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게중심이 사라집니다. 명예퇴직 혹은 계약 만료 혹은 사업 정리. 방식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더 이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이 남자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하나씩 아주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식탁에서 먼저 말을 꺼냈는데 아내가 딴 데를 보고 있었다거나 주말에 어디 가자고 했더니 자녀가 바빠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요. 혼자 오전을 보내다가 점심을 차려 먹으려는데 냉장고 안이 텅 비어있고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미리 채워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자 싶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삼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보세요. 거실 한켠에 커다란 화분이 놓여 있다고요. 처음에는 물도 주고 볕도 쬐게 해주고 아이들이 지나가다 잎사귀를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화분은 구석으로 밀리고 나중에는 거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그 화분을 지나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력을 잃은 60대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확인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표였고 젊었을 때는 연봉이었고 중년이 되면 직함이었죠. 특히 대한민국의 60대 남성들은 이 구조 속에서만 살아온 세대입니다. 고도성장기의 청년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곧 사랑이라 배웠고 그 역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틈도 없었고 인간관계를 넓힐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거의 전부가 직장이었거든요. 동기, 후배, 거래처, 상사. 이 사람들이 그의 사회 전부였어요. 국가정책연구 포털의 중장년 남성 가족생활 연구를 보면 이 세대 남성들은 은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체성 약화와 가족 내 지위 변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서 예전의 역할은 사라졌는데 새 역할은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
이 표현이 참 날카롭죠. 역할은 있는데 그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집에 있긴 한데 아무도 그 존재에 의미를 두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경제력을 잃은 60대 가장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건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냉정해서도 자녀가 불효자여서도 아니에요. 이건 훨씬 오래된, 훨씬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수십 년 동안 남성을 생계 부양자라는 단 하나의 역할로 정의해왔어요. 그 역할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그 남자에게 남겨진 다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 친구를 사귀는 법도,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법도, 아플 때 도움을 구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은퇴 후에는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적 단절감과 우울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노인에서 여성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어요. 통계 수치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남성은 감정적 지지망이 훨씬 얇고 그 얇음은 젊은 시절부터 쌓인 구조적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남자는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처음에는 뭔가를 해보려 합니다. 집안일도 거들고 자녀 학교 일도 챙기고 심부름도 먼저 나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가족들도 그 본인도요. 30년 동안 집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집의 구성원이 되려 하니 서로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루틴이 생겼고 자녀들은 각자 생활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이 남자는 점점 공간을 잃어갑니다. 발언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가족회의를 해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식탁 대화의 주도권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동합니다. 그 남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TV 앞에 앉아 있거나 혼자 동네를 걷거나 편의점에 들렀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오는 일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탁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누가 어쩌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친구가 어떻다고요. 그 사이에 이 남자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말을 꺼낼 타이밍을 찾다가 이미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밥 먹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무기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언가 훨씬 깊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가요. 그 과정이 밖에서 보기엔 그냥 조용한 중년 혹은 노인처럼 보이는 거죠. 가족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요. 이쯤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버지 이야기처럼 혹은 남편 이야기처럼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5살에서 64살 사이 남성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이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회의실에서 자신의 말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는 걸, 후배들이 자신보다 어린 상사를 더 따른다는 걸,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걸요. 밤에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요. 이게 나약한 것도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정체성 위에 자신의 전부를 세워온 사람이 맞이하는 당연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충격은 준비가 없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파고듭니다. 충격적인 건 이 과정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늘 울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술을 조금 더 마신다거나 아무 말 없이 밖을 돌아다닌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뉴스를 오래 본다거나 자잘한 일에 화가 난다거나 하는 시기예요. 가족들은 그냥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 여기고 본인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가면 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요.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슬프다고 울지 않아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밥맛이 없다고 하거나 온몸이 쑤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이 없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먼저 말 걸기를 포기하고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가치 자체를 포기합니다. 경찰청 변사자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자살 동기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고통이 가장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령대가 바로 중장년 남성층이에요. 2023년 기준 60대 자살률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도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50대에 경제적 실패를 하면 50대에 독거노인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고 그 삶을 수십 년 더 살아야 한다고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너무 길게 이어질 때 사람은 그 상황을 끝내는 방향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상태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과거보다 확연히 줄었을 때 그 낙차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예전에 월 500을 받던 사람이 이제 월 100만 원짜리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400만 원이 줄어든 게 아닌 거거든요. 자신이 규정하던 모든 것이 줄어든 거예요. 그 줄어듦을 날마다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과정 자체가 이 사람들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해요. 아내라면, 자녀라면, 혹은 그 남자 본인이라면요. 경제력의 변화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 남자가 말을 줄인다면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했다가 무시당하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남자가 혼자 밖에 나다닌다면 집안에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화를 낸다면 그 화는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온 슬픔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성격의 문제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도 알아야 해요. 이 남성들이 복지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경로당 이용률이 남성 18%, 여성 32%로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노인복지관 이용률도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기존 노인복지 시스템이 사실상 여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성들이 스스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걸 약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약하다고 말해도 괜찮은 공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뀌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 걸기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어땠냐고 묻는 것. 밥 먹고 나서 함께 15분만 동네를 걷는 것. 의견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사람의 말이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여전히 이 집에서 무게를 갖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존재가 확인되는 느낌, 그 사람이 아직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호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이 세대 남성들은 그걸 구분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화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술을 마시고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장 작은 첫걸음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좀 힘들어. 이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워온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쌓아온 정체성을 허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말 하나가 관계를 다시 열고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명함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낯선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거고 그게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이제 손을 내미는 건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남자들이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1980년대, 1990년대에 20대와 30대를 보낸 이 세대는 대부분 비슷한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의 남성성을 규정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 어른들의 모습이 그랬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남성들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방식은 알지만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방식은 서툽니다.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은 알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느낌은 낯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딱히 취미도 없고 허물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도 드물고 집에서 편하게 쉬는 방법도 모릅니다. 한 연구에서 은퇴한 남성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고 물었더니 상당수가 그냥 걷는다고 답했다고 해요. 어디를 가려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예요. 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움직임으로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집에 있으면 자신이 짐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갈 곳도 없으니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걷는 거죠.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는 60대 남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낮 12시, 평일 오전,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를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존재가 불편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루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고독을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구조의 문제로 보면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최근의 일입니다. 중장년 남성의 고립과 고독사를 개인이 자초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어요. 빠른 은퇴 압박, 재취업이 막힌 노동시장,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공백, 돌봄 제도에서의 소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개인에게 동시에 닥치는 거거든요. 경제적 실패를 하면 존엄성을 잃고, 존엄성을 잃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이 흐름은 이 남자 혼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트랙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트랙 위에 수백만 명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0대 가장 이야기는 사실 대한민국의 산업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운 세대가 이 나라가 만든 구조에 의해 가장 먼저 고립되고 있는 역설이에요. 그 남자들이 나약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약해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배워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 침묵이 지금의 통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50대인 세대도, 지금 40대인 세대도 언젠가는 이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는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직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경제력이 곧 존재 이유인 사회에서 경제력을 잃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배움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요즘 유독 말수가 줄었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버지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혹은 본인 자신이 그렇다면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 걸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혹은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 같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더 깊게 다루는 다음 영상이 될 거예요.